책상에 앉아 있고 문제집을 풀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많은데 학습 성장이 더디거나 또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모든 학부모님들의 교육 고민 해결사 김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가정과 학교와 학원에서 하는 다양한 학습 상황에서 그 학습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가정에서 공부에 할애하는 시간은 많은데 학습 성장이 더디거나 또 다니는 학원은 많은데 학습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은 우리 아이가 학습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시간만 흐르고 정체하고 있거나 학습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다음 진도로 넘어가서 또 그 다음 내용을 이해하는데 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배운 내용을 자기 것으로 내면화하는 것이야말로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정입니다. 학습의 질은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결정합니다. 학습의 질이 높으면 짧은 시간 안에 아이들의 학습 향상이 높아질 수 있지만 학습의 질이 낮으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학습 향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학습하는 시간이 적다면 당연히 학습 향상은 없겠죠. 학습의 향상도 이런 절대적인 학습 시간이 확보됐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냥 놔둬도 잘 큰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혹간 계시는데 저절로 성장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부모님을 보고 배우든 또 경험을 통해 배우든 학교에서 배우든 학원에서 배우든 사람은 배움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이와 같이 절대적인 학습 시간이 확보되고 이 학습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도 학습 향상이 더딘 학생이 있다면 이 학생은 학습 시간 대비 학습의 질이 낮아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폰지처럼 학습 내용을 쭉쭉 빨아들이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이런 식의 유체이탈 학습을 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학습 시간보다는 학습의 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학습을 위해 사용된 그 시간의 습득과 이해의 농도가 높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아이의 학습을 꾸준히 살펴보면서 학습의 질을 점검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점검해 줘야 할까요?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학습 난이도와 또 학습량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습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 쉬운 경우에 아는 것을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루함은 학습 지속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워야 되는 내용이 어려운 경우 학습 전반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학습의 흥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학습의 동력을 잃게 되고 결국 학습을 포기하는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죠. 수학을 예를 들면 개념 이해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기본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응용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고 응용 심화 과정을 수월하게 수행하는 것이 확인된 다음에 최상위 과정이나 경시 과정 또는 선행 과정에 입문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학습 난이도를 점검하는 것만큼 필요한 것이 학습량의 점검입니다. 적절한 학습량은 우리 아이의 학습적성, 학습 이해력, 학습 난이도를 고려한 학습량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의 학습적성이나 수업 이해력이 좋은 교과목의 경우는 학습 분량이 늘어나도 좋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학습 분량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한 번에 수행해야 하는 이 분량을 줄여주고 분절화하고 모듈화해서 짧게 여러 번 수행과 점검을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리 아이의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한 두 번째는 우리 아이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학습 도구, 학습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학습 도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재인데요. 아이 수준에 맞는 교재를 잘 선택하지 않으면 학습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학년의 경우는 글과 수식뿐 아니라 그림, 도표 등 이런 보조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쉽게 이해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사용하는 교재를 살펴볼 때 보조자료인 그림과 조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학령 수준을 고려할 때 글자 크기는 알맞은지, 또 줄 간격은 적당한지, 그림이 차지하는 양은 적당한지, 또 그림체의 수준이 조잡한지는 않은지, 또 친근감 있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흥미를 끌만한 요소가 있는지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학습 방법에 다양한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초등 아이들은 단순한 개념 설명 글만으로 개념을 이해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이야기 방식, 또 그림이나 표를 통한 예시, 또 짧은 예제풀이를 제시하는 등 다양한 학습 방법을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내면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글을 읽는 것이 수월하지 않거나 독해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구체물이나 시청각 자료 등의 보조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직접 체험하거나 간접 체험하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할 때 학습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학습의 질을 높이는 세 번째는 우리 아이가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책상에 앉아 있고 문제집을 풀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많은데 학습 성장이 더디거나 또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공부하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또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의 학습 시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수업에 집중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30초만 해도 학습에 깊게 몰입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5분이 지나도록 집중과 몰입이 되지 않는 아이도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우리 아이가 몰입한 그 이후의 시간부터이기 때문에 학습 시간을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또 학습에 몰입하는 습관을 길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학습에 몰입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초등 아이들은 10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집중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중력이 흐려지는 시간쯤에 학습의 형태를 바꾸거나 또 환기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같은 1시간 동안 수학 학습을 했다고 해볼게요. A라는 학생은 40분 동안 문제를 풀고 5분 채점한 다음에 5분 틀린 문제 다시 확인하고 남은 10분 동안 해결하지 못한 틀린 문제를 점검받았다고 한다면 B라는 아이는 10분간 문제 풀고 1분 채점, 4분 틀린 문제 다시 확인하고 5분 동안 해결하지 못한 틀린 문제를 점검받는 그런 방식을 3회 반복했다고 할게요. 우수한 학생이나 고학년의 경우는 이런 한 번에 해내는 A 방식이 학습 효율이 좋습니다. 반면에 로우한 학생이나 저학년의 경우는 B와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는 학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하는 학습의 시간보다 중요한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학습을 위해 사용된 시간에 학습 습득과 이해의 농도가 높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학습의 질이 높으면 짧은 시간 안에 아이들의 학습 향상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의 질이 낮으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학습 향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의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집중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제대로 이해하며 과정에 적응하고 있는지, 학습을 위해 투자한 시간의 구성은 적절한지 등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학습 분량과 난이도,
학습 도구, 학습 방법, 또 학습 시간의 구성 등을 아이에게 맞게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교육 주제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창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제작에 참고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